지은호가 안 받는다고 돌아선 지 딱 하루 만에 누군가가 지은호 이름으로 세상을 갈아엎을 연대보증을 이미 걸어놨더라고요. 지은호는 아침부터 등기소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당자는 무슨 택배 도착 안내하듯 담담하게 말했거든요. 지은호 씨 명의로 연대보증 접수 완료돼 있습니다. 접수번호 확인하시고요. 특약조항 포함이라 오늘 안에 이의 신청 안 하시면 진행됩니다. 지은호는 순간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 사인 안 했는데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데 담당자의 대답이 더 소름 돋았습니다. 사인 여부는 분쟁 소지로 남겨두고 서류가 유효 형태로 접수되면 일단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오셔야 합니다. 지은호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본인은 사인을 안 했고 어제 고성이 앞에서 펜도 제대로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은호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가냐는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지은호의 삶을 지은호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미 찍어 눌렀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엄마 정순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새벽마다 손목을 주무르며 괜찮다고 웃던 사람, 지강호 대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먼저 했던 사람. 엄마가 이 일을 알면 그때부터 엄마는 매일매일 무너질 거야. 지은호는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는 한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이지혁. 대학 선배, 짝사랑의 대상, 그리고 한 번 거절했던 사람. 지은호는 늘 선배한테까지 패 끼치기 싫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혼자 몰아넣곤 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 버티는 순간 정순이와 지강호까지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사인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연대보증이 접수됐대요. 이지혁은 한 박자도 안 쉬고 물었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등기소 근처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까지 다 말해.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이지혁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지은호를 탓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울면 내 인생이 더 초라해질까? 지은호는 울음을 참으며 어제 일을 꺼냈습니다. 리모델링 대형 의뢰 연락처럼 꾸며진 접근, 꼭대기층에서 고성이가 금매로 팔아도 100억이라며 등기권리증을 내려놓던 순간 증여세 49억 9,400만 원까지 계산해 세금 낼 돈도 준다던 말, 그리고 서류 중간에 섞여 있던 단어들. 채무인수, 연대보증, 담보 제공. 지은호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펜을 내려놓고 안 받아요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 받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은호 이름이 접수돼 있다는 거죠. 이지혁은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사인을 받으려고 내 앞에 서류를 둔 게 아닐 수도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전 처음부터 미끼였지. 내가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선택지를 내 손이 아니라 고성의 손에 두는 방식이야. 지은호 머리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지은호 인감이나 신분 서류를 이미 넘겼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지은호가 믿기 싫어도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강호.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강호 어디 있어요? 정순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침부터 안 보여. 또 어디서 사고 치나 보다. 은호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지은호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 제 도장이나 서류, 혹시 강호가 만진 적 있어요? 정순이가 무슨 소리야 하려는 순간 전화 너머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턱에 뭘 던지듯 급하게 발을 빼는 소리도 났고요. 엄마 정순이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은호야, 누가 강호를 문 앞에 던져놓고 갔어.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말이야. 지은호는 그대로 달렸습니다. 식당으로 뛰어가면서도 머리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고성이가 말했던 선물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찢어놓는 방식이었구나. 정순이 식당에 도착하니 지강호는 의자에 반쯤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한쪽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무릎을 꿇고 지강호 얼굴을 닦고 있었는데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지도 제대로 잡지 못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지강호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강호, 너 뭐 했어? 지강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누나, 나도 몰랐어. 그냥 서류 좀 확인한다면서 사진만 찍는다길래. 누가? 지강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끝내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고성희 쪽 사람이었어. 엄마한텐 말하지 마. 엄마는 못 버텨.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이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못 버티는 얼굴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지은호가 더 아팠어요.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울 때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정순이는 딸 손을 꼭 쥐며 흐느꼈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어떡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은호도 원망하고 싶었는데요. 원망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지은호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잖아. 미안해할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때 지은호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어디야? 나 방금 자료 받았어. 지은호가 엄마 식당이요라고 하자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건물로 미끼 던진 거 맞고 그 건물 안에 걸린 게 100억이 아니야. 170억대야.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고성의 대사에 섞여 있던 숫자들이 뇌를 때렸습니다. 172억 5천만 원.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씌우려는 총액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성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 단순 대출이 아니라 AP 인수전 자금하고 섞여서 누가 확살이 뒤에 있어. 지은호가 누구요? 라고 묻자 박성재는 잠깐 말을 삼켰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아버지 박진석 회장 라인도 고성의 라인도 동시에 숨기는 느낌이야. 일단 너 이름으로 묶이면 고성이는 빚이랑 책임을 너한테 넘기고 자기는 깨끗한 척 빠지겠지. 지은호는 박성재 말을 들으면서도 박성재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인데도 집안에서는 늘 시험대 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박성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을 때 지은호는 오히려 차갑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호, 우리 집은 너 같은 사람 하나쯤은 쉽게 쓰고 버려. 나 그거 알아. 지은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티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엄마 정순이랑 지강호도 같이 무너져요. 여기서 지은호에게 첫 번째 현실 공포가 터집니다. 지은호는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물 한 병을 사려 했는데요. 카드가 결제 불가로 뜹니다. 지은호는 당황해서 다시 찍어봤는데도 똑같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힐끗 보고 점원이 카드 오류인가 봐요 라고 말했는데 지은호 귀에는 그 말이 칼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켜니 문자들이 연달아 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안내, 채권 추심 사전 통지, 가압류 신청 접수 예고. 그냥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 만들어지는 소리였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좁아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고성이가 원하는 속도구나. 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은호라는 이름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속도. 지은호는 바로 이지혁과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로 포장된 채무 전가고요. 접수 형태가 너무 빠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건 아주 전형적인 명의 수단이에요. 인감증명, 위임장, 서류 스캔만 넘어가면 접수 자체는 가능하고요. 이후엔 다툼이 됩니다. 즉, 지은호 씨가 무고하더라도 시간과 돈과 명예가 먼저 날아갈 수 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인을 잡아야 합니다. 빚의 뿌리. 그 뿌리를 끊으면 고성애 씨가 휘두르는 카드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뿌리 AP 인수전 쪽 아닙니까?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뜨자 이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돈보다 권력을 좋아해요. 권력은 약점을 먹고 자라거든요. 지은호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빚과 책임이 고성의 손을 떠나고 고성이는 AP판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겁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선배는 왜 고성이를 이렇게 잘 알지? 하지만 지금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은호가 살아남아야 했고 정순이와 지강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의 종이를 지은호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지은호 씨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접수 무효를 위한 긴급 조치. 둘째, 고성이가 빚을 넘기려는 구조의 증거 확보. 지은호는 그 종이를 보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정리됐습니다. 그동안은 당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 반격할게요. 고성애 씨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식? 지은호가 숨을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좋아하는 건 서류랑 사람 약점이잖아요. 그럼 저는 서류로 고성애 씨 약점을 잡고 사람 약점은 제가 먼저 끊어버릴 거예요. 이게 지은호의 첫 번째 반격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지키고 싶다면 착한 척만 하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날 저녁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정순이 식당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합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 접수 완료. 발신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대리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종이를 보고 손이 하얘졌습니다. 은호야, 이거 엄마가 뭘 잘못했니? 지은호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조이면서도 정순이를 먼저 눌러버렸습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지은호도 흔들릴 거라는 계산이었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정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는 여기까지 너무 잘 버텼어요. 정순이는 울면서도 딸 얼굴을 만졌습니다. 은호야, 우리 그냥 그 사람한테 지는 게 낫지 않니? 엄마는 괜찮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은 게 아니라 엄마가 포기하는 얼굴이 되는 게 싫어요. 엄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은호는 그 순간 절대로 이번 싸움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돈 싸움이 아니라 정순이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상 못한 조력자가 움직입니다. 박영나가 연락을 해옵니다. 박영나는 원래 조용하고 엄마 고성희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박영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엄마가 진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모른 척하면 제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은호가 박영나 씨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라고 하자 박영나가 오히려 조용히 말합니다. 무리 안 하면 누군가 죽어요. 서류로. 박영나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엄마 서재에서 원본을 봤어요. 지은호 씨 이름으로 넘어가는 빚. 지은호 씨만 아니에요. 더 큰 이름도 있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요? 박영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끝내 말했습니다. 이지혁 선배 이름이요. 지은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를 미끼로 깔고 그 미끼에 이지혁을 걸어 넣을 생각이었던 거죠. 지은호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까지 내가 끌어들이는 건가? 죄책감이 확 올라왔는데요. 그때 이지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내 잘못 아니다. 고성이는 원래 사람을 엮어서 이득을 만들어. 박영나는 이어서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에 찍힌 도장, 우리 집 도장 아니에요. 엄마 도장도 아니고 박진석 회장님 회사 도장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도장이랑 달라요. 여기서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찍힙니다. 도장이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요. 즉 고성의 뒤에 더 큰 손이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지은호가 그럼 그 도장 주인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박영나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저는 더 못 봐요.
근데 원본을 사진으로라도 넘길게요. 대신 저 엄마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가 박영나에게 말했습니다. 박영나 씨, 무서워도 해봐요. 우리 둘 다 무서운 채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고성이가 멈춰요. 박영나를 움직이게 만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환.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환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죠. 이지환이 박영나를 보호하듯 말합니다. 아가씨, 원본은 위험합니다. 대신 제가 빼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 씨, 엄마한테 들키면이라고 하자 이지환이 짧게 대답합니다. 들켜도 됩니다. 사람 하나 망가지게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지환의 그 한마디가 박영나를 움직였고 지은호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게 지은호에게는 무서움보다 더 큰 힘이었어요. 이제 지은호의 반격 플랜이 구체화됩니다. 지은호는 변호사와 상의해 고성의 면담을 지은호가 먼저 요청합니다. 일부러요. 고성이가 좋아하는 판을 고성이가 아니라 지은호가 세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성희 씨, 내일 10시 변호사 동석으로 만나요. 증여 철회든 채무 정리든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보내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치면 정순이가 당하고 지강호가 당하고 박영나가 당하고 이지혁이 당합니다. 지은호는 이제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가기 직전 첫 번째 반전이 한 번 더 터집니다. 지은호에게 가압류 결정을 암시하는 안내가 오고 정순이 식당에는 진짜로 집행관 방문 예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순이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은호야.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엄마는 어디로 가니?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의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참습니다. 분노로 움직이면 고성이가 이깁니다. 지은호는 분노를 계산으로 바꿉니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만 기록해요. 전화 시간 말한 내용 다 적어놔요. 절대 혼자서 사인하지 마요. 정순이는 딸이 차분해진 걸 보고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은호야, 너 무서운 거 아니야? 지은호가 웃는 척합니다. 무섭죠. 근데요, 엄마. 무서워도 해야 돼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인생은 도망치면 더 큰 게 따라온다고. 그 말은 사실 정순이가 딸에게 해준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지은호가 엄마를 붙잡는 말이 됐습니다. 이게 가족 드라마의 묘한 슬픔이죠. 엄마가 지킨 아이가 다시 엄마를 지키게 되는 순간. 그리고 드디어 고성희와의 면담날. 고성희는 아주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은호가 이미 걸려들었다는 확신. 고성희는 먼저 웃으며 말합니다. 지은호 씨, 어제는 자존심이었지? 오늘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고성혜 씨, 저 오늘 사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오늘 고성혜 씨가 숨긴 빚의 뿌리를 확인하러 왔어요. 고성의 눈빛이 딱 한 번 흔들립니다. 딱 한 번. 그 한 번이 맞다는 대답입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아요. 지은호가 이어 말합니다. 증여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고성혜 씨 서류는요, 선물이 아니라 덫이었어요. 그리고 그 덫은 간이식이 목적이 아니었죠. 목적은 제 이름으로 빚을 넘기는 거였죠. 고성희는 웃으며 버팁니다. 지은호 씨, 너 생각보다 똑똑하네. 근데 똑똑하면 뭐해? 내 엄마 정순이, 내 동생 지강호, 너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지은호 얼굴이 굳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너희는 결국 선택해야 해. 엄마 가게를 살릴래? 내 자존심을 지킬래? 여기서 지은호가 흔들릴 것 같죠. 그런데 지은호는 이번에 다릅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녹취 동의서를 내밀고 말합니다. 고성혜 씨, 저도 선택했어요. 제 자존심이 비싸서가 아니라 고성혜 씨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요.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지은호가 아주 또박또박 말합니다. 고성혜 씨는 사람을 약점으로 묶죠. 그럼 저는요.
고성애 씨가 가장 숨기고 싶은 서류를 꺼낼 거예요. 지은호 말이 끝나는 순간 고성이가 서류철을 열며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일부러 보여주듯 흔들어요. 그 종이 하단에 찍힌 이름이 있습니다. 이지혁. 고성이는 그걸 보고 지은호 눈을 찌르듯 말합니다. 지은호 씨, 내가 100억을 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도 같이 버려야 하는데 그래도 버릴 거야? 지은호 가슴이 꽉 막힙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합니다. 그건 아직도 숨기기 힘든 진심이에요. 게다가 이지혁은 지은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그 감정까지 밧줄로 만들어 지은호 목을 조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은호가 무너질 뻔합니다. 내가 선배를 끌어들인 건가 죄책감이 목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지은호는 고개를 듭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네. 버릴게요. 고성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지은호가 이어 말합니다. 버리라는 거 버릴게요. 대신 고성애 씨가 숨긴 것들 제가 다 꺼낼게요. 고성이가 잠깐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안심처럼 보입니다. 마치 고성이가 다음 수를 이미 준비한 사람처럼요. 그때 지은호 핸드폰이 짧게 울립니다. 박영나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지은호 씨, 원본 사진 확보했어요. 근데 도장이 우리 집 도장도 아니고 회장님 회사 도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장 옆에 적힌 코드가 이상해요. 예전 등기부에만 있던 표기랑 똑같아요. 지은호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예전 등기부 표기. 여기서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폭발합니다. 이 판은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까지 연결돼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에게 뜻밖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상철입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정직하고 고지식한 퇴직자 이상철이 골목에서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합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이 말 못하는 게 있어서 내가 왔어. 지은호가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하자 이상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합니다. 그 100억 건물 주소를 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봤던 이름이야. 그리고 그 건물 명의신탁 소문이 있었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지은호 입술이 마릅니다. 명의신탁, 숨겨진 주인, 숨겨진 빚, 숨겨진 도장. 이제 그림이 더 커집니다. 고성에 혼자 벌인 일처럼 보였는데 도장이 고성의 것도 아니고 박진석 회장 회사 것도 아니면 누가 뒤에서 도장을 찍었냐는 거죠. 지은호는 이상철을 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선배 가족이랑도 엮일 수 있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무섭다. 이지혁이 너 지키려고 더 말 못한 거고. 이상철이 돌아간 뒤 지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숨만 쉽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순이 생각하면 울컥하고 지강호 생각하면 분노가 끓고 박영나 생각하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이지혁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가족을 지키려 하면 늘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까?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호에게 결정타가 하나 더 옵니다. 집행관이 정순이 식당에 실제로 왔다는 연락이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호야. 사람들이 인도 명령 어쩌고 하면서 가게를 비우래. 지은호 눈앞이 하얘집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류가 아니라 엄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은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터트리는 싸움으로 바꾸는 선택이요. 지은호는 박성재, 이지혁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저 이제 쫓겨다니는 거 그만할래요. 고성애 씨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에 고성애 씨가 숨긴 뿌리를 공개할래요. 박성재가 놀라며 묻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폭로하겠다는 거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요, 아무렇게나 폭로하면 제가 죽어요. 고성애 씨가 원하는 프레임으로요. 그래서 제가 판을 만들 거예요. 증여 선물 가족 위에서 그 가면을 벗기는 딱 한 장면을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너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강해지려는 거야.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맞아요, 선배. 근데 엄마 정순이를 지키려면 저도 이제 착한 척만 하다 끝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회차를 못 기다리게 만드는 단 하나의 미스터리가 박힙니다.
박영나가 보내온 원본 사진 속 도장 옆에 적힌 표시가 이상철이 말한 과거 등기부 특정 표기와 일치했다는 것. 변호사가 그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 씨 이 표기 요즘은 안 써요. 예전에 특정 인맥들만 쓰던 내부 관리 코드 같은 겁니다. 박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그럼 저 도장은 우리 집안도 아니고 고성희도 아니고 누군가 더 위라는 뜻이야?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도장 주인 찾으면 끝나요. 고성혜 씨가 아니라 고성의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고성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옵니다. 아주 짧게요. 지은호 씨, 너 지금도 모르네. 너 이미 선물 받았어.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숨을 들이켭니다. 선물이요? 고성희가 주는 선물은 늘 사람을 찢는 방식이었죠. 지은호는 곧바로 정순이에게서 온 사진을 봅니다. 정순이 식당 문에 붙은 세 종이. 강제 집행 예고문.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딱 한 문장을 씹습니다. 고성희가 내 가족을 인질로 잡는 동안 나는 고성희의 도장을 잡는다. 그리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선배, 저 이제 도망 안 가요. 다음은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뒤에서 바칠게. 끝까지.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박성재에게도 말합니다. 박성재 본부장님,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이 이 판에 진짜로 엮여있든 아니든 이제 숨길 때 지났어요. 박성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도 피할 수 없겠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고성희가 찍은 게 아닌 그 도장, 그 도장의 주인은 대체 누구냐는 것.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100억 건물은 선물이 아니라 사냥이었고 지은호의 이름은 보증인이 아니라 미끼였다는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